이웃과 함께 통일을 수다로 풀어보는 삼촌들의 통일수다방입니다. 네, 처음 인사할 때 삼촌들의 통일수다방이 돌아왔습니다로 해야 될지 삼촌들의 통일수다방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띄워야 될지 낮춰야 될지 그걸 아직도 잘 못 정했어요. 우선은 어떻게 할까요? 용가리가 이 방송에서 유일하게 쓰고 있는 게 이 인사말이야. 이거라도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 아니 난 사실은 궁금했거든. 뭐 하시는 분인가? 약간 이게 헤어스타일로 보면은 약간 샵 쪽에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패션계에 종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용가리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작은 저희 집 아이들이 다니는 중학교,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예요. 거기에 선생님으로 되시고 저는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15년째 지냈던 것 같아요. 예, 학부모와 선생님의 관계로 15년 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학부모로서의 용가리는 어떤 학부모였어요? 그때 시절에는 지금이랑 많이 달랐겠죠? 처음에 오셨을 때 지금 포근한 거와 좀 다른 느낌으로 좀 날카로우셨어요. 날카롭고 좀 뾰족한 느낌? 근데 지금은 사실은 학교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이렇게 낯설어하는 그런 뭐 이렇게 경계가 좀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초반에는 저희 집 아이들이 학교를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원치 않는 걸 좀 뭐라고 표현해? 폭력? 그러니까 그 폭력이라면 막 구체적인 신체 폭력뿐이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그다음에 마음의 상처 이런 걸 다 포괄해서 폭력이라고 했을 때 그런 폭력이 좀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사실 그런 일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너무 저는 좀 지쳐 있었어요, 사실은. 지쳐 있었고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학교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너무나 많이 지쳐 있고 저도 또 함께 같이 사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저도 지치고 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희가 마침 이사를 했고 이사한 저희 집에 제일 가까운 게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고 여기는 사립학교다 보니까 선생님이 안 되겠다. 그러면 여기를 가야겠다. 해가지고 가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약간 그런 이미지였지만 이제 저도 지나면서 선생님들께 의지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 마음도 좀 풀리게 되고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너무 기쁘게 다니고 그랬었죠. 좀 요약하면은 다른 학교에 아이들 보냈다가 그 학교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용가리는 지치고 화가 난 거를 우리 선생님한테 냈다 쏟아냈구나. 좀 이렇게 참 못되게 정리를 잘해요. 아이들을 만났을 때 어떠셨는지? 네네. 아이를 만났을 때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일단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나머지 아이들한테 크게 드러나지 않게 아이들 잘 돌볼 수 있을까 했는데 그렇게 걱정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너무 쉽게 잘 어울렸고 나머지 아이들이랑 다른 지 아이들이랑 전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금방 적응하고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지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만나야겠구나 를 되게 많이 깨달았고요. 생기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아이나 그쪽에 있는 아이나 개인적인 차이일 뿐이지 어디서 왔다는 거는 아니라는 걸 꽤 긴 시간 동안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선생님 집으로 애들을 한 3그룹, 4그룹, 5그룹으로 나눠서 선생님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집에서 뭐 떡볶이도 먹고 선생님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산다라는 거 보여주면서 하는데 애들이 갔다 오면 뭐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선생님은 뭔가 다를 것 같고 선생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막상 가니까는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부인 되시는 분도 있고 우리랑 같은 집에서 똑같이 사는 선생님이구나 그래서 좀 거리감이 좁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되게 멋있으세요. 우리 집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덕 선생님인데 체육을 너무 잘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니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체육까지 잘하시라고 보니까 교원 자격증이라고 있잖아요. 체육과도 갖고 계세요. 체육과 자격증도 계시고 도덕 자격증도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되게 나이스하고 멋있는 선생님. 그 아이들이 좀 다르긴 한데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여러 명이 왔던 경우들도 있어요. 저희 안에서는 그 여러 명이 온 아이들을 처음에 왔을 때 북한에서 왔구나 하지만
아이들마다 다르잖아요. 우리끼리 얘기, 쟤는 좀 잘하는데, 쟤는 많이 부족한데, 쟤는 힘든데 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이 아이들이 와서 어쨌든 학교에 들어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공부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요. 체제도 물론 많이 달랐지만 개인적인 것 때문에. 근데 그런 걸 힘들지만 쫓아가려는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해주려고 하고 아예 노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주 즐겁게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 보면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한국 아이들이었으면 막 붙들어 놓고 혼도 내고 이럴 건데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그래 너는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어요. 자유롭게 살아. 하는 경우가 있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 때마다 누구 얼굴이 이렇게 지나가는 저 거죠? 지금 스님이 어떤 아이 했을 때 얘구나 이게 지금 그러면서 저도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이랬었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과 학교 생활에 관련돼서 면담 창구가 사실은 박재현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궁금했지만 못 물어봤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서야 물어보는데 사실 아까도 피터도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북에서 온 아이들과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분명히 학교 생활에 있어서 분명히 불편함과 다른 점은 분명히 있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도 있고요. 근데 선생님들도 아까는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걱정된 마음이 앞섰다고 하셨는데 혹시 선생님들은 불편해함은 없었는지? 선생님들은 불편해함은 제가 느낀 바로는 거의 없었어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 아이를 만나기 전에 이제 우리가 가졌던 생각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보다 여기에 더 많이 해준 거야.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라고 만나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가져. 그래서 약간의 역차별 더 이 정도면 이 친구한테 더 많이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별로 이제 그다음부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오해가 생기는 거는 만나기 전에, 만나지 않을 때. 근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업만 한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뭘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꽤 됐죠. 지금 한 10년 넘었던 것 같은데 태연 삼촌께서 제의를 해줘서 뮤지컬을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뮤지컬 했어요. 그럼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저랑 또 다른 선생님하고 했어요. 두 분, 남자 선생님 두 분.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동성애 고등학교 선생님 또 거기 두 분에서 태연 삼촌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뮤지컬을 했어요. 우리 뮤지컬 배우구나.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사는 모습을 우리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만 나오는 것보다 좀 우리 아이들과 가장 가깝고 우리 아이들 잘 이해도가 높은 분이 누굴까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중학교 선생님, 박재현 선생님을 포함해서 두 분과 우리 아이 고등학교 선생님 두 분,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같이 뮤지컬을 찍었었죠. 부끄럽다. 노래 엄청 틀린다. 야. 결국은 우리 고대 부종의 학부모들, 일반 학부모들도 이제 이 학교에 탈북 학생이 있다는 걸 아는 분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분들 중에서는 또 학교에 뭔가 이런저런 문의나 아니면 좀 뭐 염려 내지는 뭐 이런 걸 표현하거나 뭐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선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한 명이 오면 거의 제가 담당을 하게 돼요. 근데 한 명 이상 여러 명이 오면 이제 담임 선생님들도 여러분한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거를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일단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하게는 돼요. 근데 아이들이 들어온 이후에 제가 아는 바로는 다른 학부모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한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없었다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까지 전달이 안 됐을 거지. 그래서 저도 잠깐 한마디 드리자면은 불편함은 없었지만은 어쨌든 북에서 온 아이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들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좀 있었어요. 우리 집 아이가 학교 생활을 너무 잘했고 공부를 못하지만 너무 즐겁게 재미나게 잘했고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아이들의 직접 투표로 최초로 탈북 학생으로는 최초로 일반 학교에서 전교 학생 회장에 선출된 아이가 있어요. 그 이름 한번 여기다. 진범이라고. 네. 진범이. 한진범이라고 아직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이들이 직접 투표해서 일반 학교에서. 근데 우리 아이가 학생 회장이 됐고 저는 당연직으로 학부모로서 당연직으로 학부모 회장이 된 거예요. 진범이 덕분에. 그때 그 이제 부회장이 있잖아요. 회장이 있으면 부회장이 있고. 근데 그 부회장 어머니가 나중에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왜 네가 뭐가 모자라서 북에서 온 애한테 밀려서 네가 왜 부회장이 됐냐고. 자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진범이도 보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학부모 회장이니까 그 어머니가 자주 만나잖아요. 그런 가수 학부모로서 학부모 임원으로서 하는 활동들을 보시면서 너무 반성을 많이 했대요. 아, 이게 편견이었구나. 저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게 제가 회장이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우리 진범이를 보고 많이 반성을 했다 하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편함은 사실은 만나지 않고서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지 않고서는 풀릴 수 없는 어떤 숙제 과제인 것 같아요. 진짜 만나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남한 아이나 북한 아이나 똑같아요. 아이들은 저희가 괜찮아요. 어른들이 힘들어요. 남한에서도 남한의 부모님들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힘든 거가 들어오는데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서 같이 가족이 와서 아이가 학교에 오면 이 아이는 금방 적응해. 물론 사고도 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부모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힘들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희는 그 부분 자체가 표현 삼촌이 그 역할을 중간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서는 당연히 좀 우리가 걱정했던 어려움은 없어. 이 엄마랑 이 아빠랑 어떻게 얘기하지가 없으니까 그게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니까 또 나름 괜찮았나 보네. 처음에 화가 있었으나 희망이 비치죠 이제. 지금 얘기한 걸 정리해 보면 어쨌거나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그 학교에 누군가 한 명은 이 아이들을 좀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이해할 수 있으면 학교는 그런 대로 그리고 또 학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 또는 학부모가 학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아이도 학교도 또 그 집의 부모도 잘 지낼 수 있다. 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저희가 그 컨셉에 맞게 약간 퀴즈를 하나 준비한 게 있고요. 혹시 맞추면 혹시 용가리가 저기 또 이렇게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 번 오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거기 저기 오시면은 또 이렇게 이용권 여기 부산 우리 그래도 뭐 준비했어요. 물론 용가리가 알아서 할 거지만 한번 어떻게 도전해 보시겠어요?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용가리 우리 학교 선생님한테 감히 한번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문제를 내야 돼. 북한 학생들의 학교 과정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등 기본 과목 외에도 군사 또는 필수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중학교 5학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 될 거예요. 자, 중학교 5학년이 되면은 땡땡땡땡 군의대라는 명칭의 군사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여기서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글자입니다.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북한 청년, 그러니까 북한 청년 군의대. 2번 북한 학생 군의대. 3번 붉은 청년 군의대. 4번 붉은 학생 군의대. 5번 김일성 화 군의대. 몇 번일까요? 붉은 청년? 3번 붉은 청년. 과연 정답일까요? 이대로 갈까요? 바꾸지 말까요? 자, 과연. 자, 정답은 맞습니다. 3번 붉은 청년 군의대라고 합니다. 야, 도덕 선생님으로서 다행이다. 이거 방송 나갈 수 있다. 붉은 청년 군의대가 맞습니다.
1970년 9월 12일 김일성의 지시로 창설되었는데요. 방학 중 일주일간의 입영 집체 교육과 교내에서 450시간의 군사 교육을 받으며 일부에게는 개인 학위나 공용 학위까지 지급된다고 하네요. 오늘 박재현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함께 했는데 저는 박재현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듣고 끝내는 걸로 하죠. 네, 오늘 그 덕분에 되게 재밌는 말씀 많이 나눴고요. 앞으로 우리 학교에 올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미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나 북한에서 온 학생들이나 물론 차이가 있지만 내가 하는 대로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뭔가 하려고 하면 결국 그게 돌아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우리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 또는 이렇게 뭔가 좀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렇게 좀 진중하게 특히 이렇게 한 학교에 오래 계셔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선생님 뵈면서 참 기쁘다. 우리 학교에는 우리 이렇게 선생님 같은 분이 있겠구나. 그럼 아이들도 조금 더 학교 다니는데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주 좋은 선생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줘서 내가 간만에 윤가리한테 고맙다. 오늘 끝나고 말씀을 하죠. 네. 이렇게 해서 박재현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누가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웃과 함께 통일을 수다로 풀어보는 삼촌들의 통일수다방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거 안녕.